네, 안녕하십니까. 자, 짧게 책 한 권 소개해 드리고요.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바로 부자가 될 준비입니다. 부자가 될 준비. 그러면 이 책의 저자가 이제 이재범 작가인데요. 이분은 이름보다 이 닉네임이 훨씬 더 유명합니다. 예, 핑크팬더라고요. 아주 유명하신 분이죠. 이분은 굉장한 다독가입니다. 책을 많이 읽어요. 많이 읽고 다양한 분야의 책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자, 부자가 될 준비, 특이한 책이에요. 이 책은 한마디로 이 부자가 되는 스킬, 기술 있죠. 그것을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자의 사고방식, 부자의 생각, 철학, 태도, 습관 이런 생각들을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내용이 아주 좋은 책입니다.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아주 큰 한 가지를 얻었습니다. 예. 그 한 가지가 뭐냐면요. 바로 해자예요. 해자. 이 단어가 정말 멋진 단어입니다. 여러분도 해자라는 단어 처음 들어보시죠? 예. 저도 이 책을 읽고 처음 접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멋져요. 이 단어가요. 자, 해자가 뭐냐면요. 이걸 말합니다. 우리가 고전 삼국지를 보게 되면 유비, 관우, 장비, 조조, 동탁 등등 해서 많은 전쟁을 치르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서 성이 나요, 성. 자, 이렇게 성이 있다면 전쟁을 하게 되면 막 사대를 타고 막 올라가잖아요. 자, 이 성 자체는 함락을 시키기가 쉽습니다. 예. 그래서 이 군사들의 수가 많고 이렇게 되면 함락이 쉬워요. 그런데 난공불락의 성이 있습니다. 정말로 정복하기 어려운 성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예,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이 주변에 자, 성 주변에 땅을 파요. 땅을 파서 이렇게 물을 채우죠. 그러니까 땅을 파서 주변에 물을 이렇게 꽉 채워버리니까 이 성 자체가 함락하기가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진짜 이러면 방어를 잘 할 수 있잖아요. 이때 요거 있죠. 성 주변을 파서 물을 채워서 이렇게 만드는 얘가 바로 해자입니다. 해자. 그럼 이 말이 뭐냐면요. 자, 해자하게 되면 여기다가 나만의 해자를 만들자. 나만의 해자예요. 즉, 나만의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자, 얘가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이제 합격을 하시면 이제 시작이죠. 실무 시작입니다. 실무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은요. 실무가 쉽지가 않아요. 특히 요즘 같은 분기에는요. 이 분기에도 불구하고 실무를 너무 잘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런 분이 바로 나만의 실력, 즉 나만의 난공불락의 성, 나만의 해자를 갖고 있는 분이십니다. 예. 간단한 예를 든다면요. 혹시 여러분들이 이제 시간 나시면 유튜브 있죠? 유튜브 세동산입니다. 세동산 부동산 TV예요. 그럼 한 번쯤은 세동산 부동산 TV를 검색해 보세요. 예. 왜냐하면 이분이 바로 나만의 해자, 성을 만들었으니까요. 예. 다시 말하면 이 성은요, 중개사를 합격했어요. 그럼 이런 성은 튼튼하지가 않아요. 예. 이렇게 이제 물을 채웠다. 예. 이 성이 바로 난공불락의 성이고 나만의 전문성인데요. 그러면 세동산 부동산 TV는 특이합니다. 주로 주로 경북 지역이 있죠. 대구 주변에. 경북 지역에 임야, 나지, 전원주택 또는 커피숍이라든지 카페라든지 이런 쪽을 이 유튜브를 찍어요. 찍어서 올리는데 구독자 수가 2만 1,000명이 넘더라고요. 이 부동산 실무를 유튜브로 올리는데 2만 명이 넘어가면
그래도 많은 겁니다. 예. 그러면 이렇게 보게 되면 유튜브 수입만 해도 월 150원 넘어갈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유튜브 찍어도 한 달에 월 150원 들어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요. 이분이 여러분들이 중개업을 하게 되면 주로 대로변, 아파트 입구라든지 좋은 위치에다가 그렇게 이제 간판 멋지게 만들고 이렇게 중개업을 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요. 바로 자, 경북 군위라는 직이 있습니다. 군위. 예. 다시 말하면 대구 위쪽에 군위가 있는데요. 조금은 인구수도 많지가 않고 쉽게 말하면 이게 동네가 지방입니다. 그런데 이 군위 쪽에 임야가 있어요. 임야. 그러니까 군위 시골에 이 임야에다가 중개사무소가 있어요. 말이 됩니까? 누가 찾아오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군위 그 골짜기에 임야에서 이분은요. 다시 말하면 자연 생활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군데군데 촌마다 다니면서 유튜브를 찍어서 올리거든요. 그런데 중개를 너무 잘해요. 그러면 이 사무소 어떻게 찾아옵니까? 이 골짜기에. 그건 아니거든요. 예. 왜냐하면 항상 계약을 하게 되면 이 차량에 노트북하고요. 또 이동식 프린트 있잖아요. 예. 그 휴대해가지고 이미 알려지게 되면 그대로 들고 가서 바로 출력해가지고 어디든지 계약서를 쓸 수가 있거든요. 아주 특이합니다. 유튜브 찍고 잘 올리고요. 이렇게 하는 분이 거의 없어요. 예. 얼마나 멋집니까? 멋져요. 그래서 이분 최동산 TV의 경우는 적어도 중개시장만큼은 외곽 지역에 시골 지역에 전원주택, 땅, 카페 등등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찍어 올리면서 결국 나만의 특별한 방법으로 성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찾아오도록 만들고 있잖아요.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은 이제 올해는요 이 책 이런 거대로 올해는 합격할 준비를 하시고요. 내년부터는 부자 될 준비를 하셔서 2마리 토끼를 모두 잡으시기 바랍니다. 예. 나만의 회사를 꼭 만들도록 하세요. 사람들이 찾아오도록 만드세요.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요 교재부터 볼까요? 교재. 자, 교재를 보시면 194페이지입니다. 194페이지. 제2절 부동산 투자 금융 분석을 위한 기초. 얘가 바로 화폐 시간적 가치를 말합니다. 화폐 시간적 가치. 그래서 오른쪽 페이지 보니까 큰 표가 나와요. 미래 가치와 현재 가치가 나옵니다. 그리고 한 장을 넘겼더니 네모 박스 공식이 한 6개 보이잖아요. 아주 어렵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게 되면 정리가 잘 안 될 거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는요 강의 노트를 보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강의 노트를 보시면 먼저 3번 포트폴리오는 우리가 1월달, 2월달에 이미 깔끔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화살표 1열 기본이론 21강을 보시면 포트폴리오를 상세히 빠짐없이 설명을 드렸고요. 그럼 이번 과정은요 바로 4번 목차 화폐 시간적 가치 얘를 보는 겁니다. 화폐 시간 가치. 그러면 화폐의 시간적 가치는 크게 2가지를 말하는데요. 바로 미래 가치와 현재 가치예요. 그러면 화폐의 시장 가치는 왜 중요하면요. 이 파트가 되게 어려워요. 어려운 이유는 뭐냐. 그 회계학 중에서도 특히 까다로운 재무회계가 있거든요. 이 원리를 그대로 가져왔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한가? 출제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자 출제하게 되면 여러분이 1월 달에 내드렸던 기출표 있죠. 예. 그러니까 이제 기출표를 보시면 출제 빈도를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기출표를 보게 되면 자 뒷페이지죠. 부동산 투자론 제4장을 보시면 여기서 자 7번째 줄을 보시면요. 7번째 줄 끝에 보니까 까만 세모와 전화기가 보이죠. 이런 문제, 계산 문제를 말해요. 여기서 화폐 시장가치가 엄청 나왔죠. 자, 7, 10회, 12회, 14, 15, 16, 17, 21, 22, 24, 26, 28, 29, 30회 때 두 문제, 31, 32회 두 문제, 그리고 작년에 안 나왔어요. 그럼 최근에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또 두 문제로 잘 나와요. 작년에 안 나왔기 때문에요. 올해는 관심 있게 봐야 됩니다. 굉장히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총 몇 번 나왔다? 무려 18번요. 10번만 넘어가면 A급이죠. 18번 같으면 툭 A급입니다. 중요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씩 보기 전에요. 자, 이것도 공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어려워요. 어려운데 여러분들은 딱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세 가지만 잘 정리하시면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 바로 개념. 개념은 확실히 잡아야 됩니다. 개념이 가장 중요합니다. 개념. 다음에 두 번째. 두 번째는 이제 수식이죠. 그래서 우리 시험에 나오는 필요한 공식은 여러분들이 자유자재로 활용해야 됩니다. 수식을 아셔야 되고요. 세 번째는요. 역수. 그래서 요 세 가지만 아시면 돼요. 개념, 수식, 역수. 요것만 아시면 끝. 자, 그럼 이제 강의 노트 볼게요. 강의 노트를 보시면 자, 화폐 시장 가치가 표가 나옵니다. 표가 나와요. 그러면서 1번부터 6번까지 개수가 쭉 나옵니다. 옮겨서 볼까요? 첫 번째. 여러분들은 표를 그대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가 일시불의 내각이었습니다. 자, 이때 매가는요, 미래가치 준말이죠. 미래가치 개수가 되고요. 두 번째. 자, 일시불의 현가이었어요. 자, 현가가 바로 현재 가치 준말이죠. 다음에 세 번째. 연금의 내각이었어요. 네 번째가요, 감채 기금 개수가 되고요. 다섯 번째가 연금의 현가이었어요.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저당 상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6개 개수를 요 순서대로 아는 것이 가장 체계적이고 가장 정확히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왜냐면요. 왜 이렇게 공부해야 되느냐. 결론은 1번과 2번이 거꾸로 역수관계입니다. 역수관계. 3번과 4번이 거꾸로 역수입니다. 5번, 6번이 거꾸로 역수예요. 그래서 역수. 얘가 무슨 말이죠? 다시 말하면 6개를 다 따로 공부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자, 1번을 공부했다면 뒤집으면 2번이 돼요. 3번을 공부하면 뒤집으면 4번이 돼요. 그럼 결국은 뭡니까? 1번, 3번, 5번, 1, 3, 5번. 얘만 확실히 알아버리면 나머지는 뒤집으면 거꾸로가 바로 나머지니까. 그러니까 1, 3, 5번 세 가지만 정확히 하시면 나머지는 뒤집어주면 돼요. 그래서 자, 역수관계니까 분명히 세 가지를 앞줄여서 이렇게 정리하자.
자, 왜 이렇게 표를 공부했는지 아시겠죠? 역수, 역수, 역수. 자, 그러면 또 강의 노트를 보게 되면 여기서 1번 동그라미 되어 있죠. 1번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4번도 동그라미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요 세 개를요, 여러분이 묶어주면 돼요. 묶어주자. 묶어주세요. 자, 묶었습니까? 묶어주고 적어주세요. 1번, 3번, 4번 합쳐서 미리가치. 미리가치가. 자, 미리가치를 구하는 공식은요, 요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우리 시험은 요 자체가 시험 지문입니다. 만들어 볼까요? 자, 미리가치를 구하는 개수로는 일시불의 내각계수, 연금의 내각계수, 감치의 기계수가 있다 하면 맞는 말입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요, 1번과 3번은 쉬워요. 왜냐? 일시불의 내각계수, 내가, 미리가치죠. 연금의 내각계수죠. 그러니까 이미 1번과 3번은 내가, 미리가치 답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시험에 안 나와요. 뭐만 조심하자? 4번. 그래서 감채 기근계수는 미리가치를 구하는 공식이 됩니다. 미리가치. 그래서 얘를 조심하시고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를 묶어주세요. 2번하고 5번하고 6번입니다. 2번, 5번, 6번. 묶어서 이렇게 현재가치라고 적어주세요. 현재가치. 요 자체가 시험 지문이에요. 현재가치 구하는 개수로서는 일시불의 현가계수, 연금의 현가계수, 저당 상수가 있다. 맞는 문장입니다. 그럼 또 2번과 5번은 큰 의미가 없어요. 왜? 현가가 나왔죠. 현재가치. 얘도 현가가 나왔어. 답이 나왔잖아요. 힌트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출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뭐만 조심하자. 저당 상수는 현재가치 구하는 개수가 되는 거예요. 자, 한 번 더 반복합니다. 감채 기근계수는 무슨 가치? 미래가치. 다음에 저당 상수는 무슨 가치? 현재가치를 구하는 개수가 된다. 라고 일단 구분하시고요. 자, 이제부터 하나씩 봐요. 자, 그러면 이제 표를 보게 되면 개념 나왔죠, 개념. 오, 나왔네. 개념이 가장 중요하다, 개념. 그래서 강의 노트를 보게 되면 각각 두 줄씩 나오잖아요. 자, 요 두 줄이 그대로 시험 지문이고 때로는 응용해서 묻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문 보게 되면 지문이 좀 딱딱해요. 1번부터 봅니다. 일시불의 내각계수란 두 줄. 자, 이런 밑줄 되어 있죠. 이런. 자, 금액이 나왔습니다. 이런을 이절로 적음했을 때 n년 후 밑줄 되어 있죠. n년 후에 찾게는 금액. 자, 키워드는요. 금액 나오고 n년 후. 예, 키워드는 두 가지입니다. 금액 나오고 n년 후. 얘가 핵심 키워드가 되고요. 얘가 나오게 되면 자, 바로 일시불의 내각계수라고 찾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읽으니까 바로 머리에서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파트를 여러분들은 그림으로 이해하세요. 지금부터 그림만 잘 따라오시면 돼요.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기간 5년 잡았어요. 5년. 5년 잡았을 때, 자, 현재 돈 만 원을 어떻게 일시불로 은행에 예금해요. 예금하니까 이것이 5년 후면 얼마가 될까? 5년 후는 모두 얼마가 될까? 이때 은행 이자는요. 이자는 R은 얼마 잡을까? 8% 잡을게요. 자, 그림이 쉽잖아요. 현재 만원 예금했다. 일시불로. 5년 후 얼마 되느냐. 그래서 금액 n년 후, 5년 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시불의 미래가치 계수가 돼요. 그림이 쉽잖아요. 그러면 이제 공식 보니까 수식이 이렇게 나와 있죠. 1 플러스 R의 n승. 이 공식을 쓰게 된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때 n승은요. 기간이 되고. 다음에 R은요, 이자율이다, 이자율.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요 그림 보니까 기간이 몇 년? 5년. 땡땡, 5년. 이자는 몇 프로? 8%죠. 땡땡, 8%. 그럼 이제 1.08의 5승이 되겠네.
그럼 이제 이런 것도 비슷한 문제가, 계산 문제가 나왔거든요. 우리 시험은요, 5년 뒤까지도 계산한 게 나왔습니다.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이때 계산해보자, 계산을. 자, 계산 과정은요, 주어진 금액에다가 곱하기 공식을 대입하면 그대로 물음표, 정답이 나옵니다. 금액이 얼마예요? 10,000원. 공식 대입하면 되겠네. 계산해 볼까요? 금액 10,000원입니다. 자, 공식 대입하자. 1 플러스 8%의 5승이죠. 1 플러스 8%의 5승이다. 그러면 1.08의 5승이 되겠네. 1.08의 5승이다. 그럼 이때 1.08의 5승을 어떻게 계산합니까? 자, 5승 계산은요, 한 줄로 쭉 계산하면 되겠는데요. 다시 말하면 1.08을 5번 곱해주면 돼요. 해볼까요? 1.08, 한 번이면 1승입니다. 2번 곱하죠? 2승이 되고요. 3번 곱해요? 3승이 되고, 4번 곱해요? 4승이 되고, 5번 곱해요? 5승이 됩니다. 얘가 바로 5승이 된다. 그러면 금액이 얼마 나오느냐? 정확히 14,693원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정답 얼마? 14,693원입니다. 자, 그래서 그림 보니까 현재 10,000원이 5년 뒤면 얼마가 된다? 14,693원. 이게 바로 일시불의 미래가치다. 일시불의 5년 후 가치가 돼요. 자, 이거 보시면서요. 지금 뭘 봤습니까? 10,000원에 5년 후니까 무슨 가치? 미래가치죠. 그래서 미래가치 구하는 공식이 되고요. 이렇게 미래가치를 구하는 것을 다른 말로 할증시킨다. 따라서 할증시킨다 하게 되면요, 미래가치를 구하는 것입니다. 자, 1번은 충분히 따라오셨죠. 다음에 2번, 두 번째. 일시불의 현재가치 계수, 현가계수요. 그러면 힌트가 나왔네. 서로 뭐지? 거꾸로 역수관계. 무조건 반대로 해서 반대로 뒤집어서 반대해석입니다. 그러니까 1번을 알게 되면, 거꾸로 보게 되면 저절로 알게 되거든요. 역수. 자, 기간 5년 잡았을 때 이제 거꾸로 생각하세요. 5년 뒤에 14,693원이 있대요. 5년 뒤에. 이것의 현재 가치가 거꾸로 얼마가 될까요? 거꾸로. 그럼 답은 10,000원 나오겠지, 10,000원. 따라서 5년 후 이 금액의 현재 가치가 얼마 될까요? 무슨 그림? 거꾸로. 역수입니다. 그래서 이것 보시면서 이제 강의 노트 개념 볼까요? 개념 두 줄이 있죠. 자, 강의 노트 보게 되면 2번. 일시불의 현가계수는 장래에 있어서 부여던 이름 매출되어 있죠. 금액 나왔잖아요. 이것에 현재가치 비출되어 있죠. 현재가치. 그러니까 장래 이 금액의 현재가치. 금액 나오고 현재가치 묻게 되면 일시불의 현가계수예요. 자, 수식이 나와 있죠. 수식을 보시면, 자, 역시 마찬가지로 역수다. 역수하니까 짐작이 가죠. 어떻게? 1 플러스 R에 N성분의 1 해주면 되겠네요. 이러면 역수가 됩니다. 그럼 여기까지 계산해 볼까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금액 곱하기 공식이다. 금액은 얼마? 14693. 금액은 14,693원이 되고요. 곱하기 공식은 이렇게 되죠. 1.08의 5승분의 1이죠. 1.08의 5승분의 1. 이것을 계산하게 되면 얼마가 나와? 10,000원. 그래서 이 공식의 거꾸로가 바로 일시불의 현가계수입니다. 자, 그러면 얘는 뭐죠? 5년 뒤 이 금액의 현재 가치니까 지금은 현재 가치를 구하고 있죠. 현재 가치. 자, 현재 가치를 구하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현재 가치 구한다. 다른 말로 할인시킨다. 할인시킨다. 꼭 기억하세요. 따라서 할인시킨다는 말의 의미는 이꼴 현재 가치 구한다. 현가화시킨대요. 반복합니다. 할인시킨다. 현가화시킨다. 똑같은 말입니다. 한 가지 더 추가. 자, 이것을 똑같은 말로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한다라고 불러요.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한다. 세 가지가 똑같은 말입니다. 할인시킨다, 현가화시킨다,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한다. 똑같은 말인데 제가 자꾸 반복하는 이유는 우리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계속 반복합니다. 자,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한다는 말은 뭐냐? 할인자가 붙거나 현가자가 반드시 붙어야 된다. 시험이 잘 나오니까 한 번 더 강조합니다.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한다는 것은 할인자가 붙거나 현가자가 붙더라. 얘는요, 다음 시간 자꾸 나와요. 일단 기억하시고요. 요거 중요합니다. 자, 여기까지는요, 웬만하면 따라왔을 거예요. 왜? 그림이 쉬우니까. 갈수록 어려워져요. 그럼 이제 3번, 4번은 쪼개 어려워요. 5번, 6번은요, 뒤따 어려워요. 그러니까 좀 어렵고 되게 어렵거든요.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자, 이제 3번, 4번 볼까요? 3번. 연금의 내각계수다. 일단 여러분들이 이 지문을 풀다가 이 개수가요, 연금자가 나왔다면 연금. 연금 뭡니까? 국민연금. 그러니까 연금은 뭐? 바로 매년 얼마씩이죠. 매년 얼마씩. 앞으로 시험 지문에서 매년 얼마씩 이런 지문 나왔다면 매년 똑같은 금액이니까 연금. 이런 단어 나왔다 하면요, 연금의 내가계수가 아니면 연금의 현가계수 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항상 지문에서 매년 얼마씩 하게 되면 자, 요 둘 중에 하나다. 연금의 내가계수나 현가계수다. 를 먼저 감을 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연금의 내가계수는 뭡니까? 강의 노트 보시면서 개념 두 줄 보세요. 자, 강의 노트 보게 되면 매년 이런 식 나왔죠. 이가 연금 밑줄 되어 있죠. 매년 이런 식 이절로 계속 정립했을 때 자, N년 후 밑줄 되어 있죠. 그래서 결론은 뭐지? 매년 얼마씩 N년 후. 지문에서 문장에서 매년 얼마씩 N년 후 이 키워드만 나오면 연금의 미래가치를 말합니다. 자, 이것을 알기 쉽게 그림으로 확인. 자, 기간 5년 잡았을 때. 자, 연금은 매년 얼마씩이니까 가장 쉬운 예가 적금. 은행에 적금 아시죠? 똑같은 금액을 적금 넣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 5년 동안에 매년마다 적금을 넣어요. 만 원씩. 매년 만 원씩. 적금을 5번 넣더라. 매년 만 원씩 연금. 나왔잖아요. 이렇게 적금을 넣었더니 5년 뒤에 모두 얼마 탈까요? N년 후. 이렇게. 그래서 5년 후는 모두 적금을 얼마 탈까? 나왔죠? 그래서 매년 만 원씩 N년 후, 5년 후 요 금액. 자, 이때 공식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죠. 좀 복잡해요. 자, 이런 공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도 출제가 된 적이 있는데 이 공식을 또 알고 여러분들이 또 암기하기는 좀 부담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얘는 자주 나와. 요것만큼은 달달달 암기하고 갖고 놀아야 되고요. 이제 3번, 4번, 5번, 6번 워낙 복잡하니까 굳이 여기까지는 암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암기하면 도움 되겠지만은요. 그래서 이제 3번, 4번 공식은 너무 큰 부담은 갖지 말자. 공식은요, 요 두 가지만 집중하시고요. 그래서 결국 금액이 만 원이지. 만 원 곱하기 공식만 대입하게 되면 답이 나와요. 5년 뒤에 얼마 되느냐. 일일이 쓰지 않겠습니다.
대입하게 되면 적금 5번 넣었더니 5년 후 찾게 되는 금액은 정확히 58,666원이 됩니다. 따라서 적금 5번 넣었다. 5년 뒤 얼마? 58,666원 된대요. 요 금액을 다시 분석하게 되면, 자, 5만원이 뭡니까? 감 잡히죠? 뭐지? 원금. 원금이 5만원이잖아요. 원금이 5만원이면 나머지가 뭘 말할까요? 나머지가 이자. 어떤 이자? 이자가 붙으니까 복리로 붙었지. 그러니까 요때 이자는요, 복리이자. 그래서 항상 이 화폐 생활치 모든 공식은요, 복리이자를 전전합니다. 복리. 따라서 매년 얼마씩 N년 후 하게 되면 연금의 내가계수가 됩니다. 다음에 감채 기준계수는요, 거꾸로다. 그럼 순간적으로 이제 이 그림을 뒤집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일단 개념부터 개념 보겠습니다. 자, 개념 보시면 두 줄 나와 있죠. 감채 기준계수는 N년 후에 얼마의 금액을 만들기 위해서 밑줄 되어 있죠? 키워드예요. 그래서 매년 불입한다. 불입 밑줄 되어 있죠. 그러니까 만들기 위해서 불입한다. 만들기 위해서 적립한다. 이런 단어가 나오는 문장들은 모두가 감채 기준계수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문장을요, 다시 그림으로 확인. 자, 같은 5년 조건일 때, 이제는 항상 거꾸로 생각하자. 5년 뒤에 58,666원이 있대요. 자, 이 금액이 있는데,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매년마다 얼마씩 불입할까요? 매년마다 얼마씩 적립을 할까요? 그래서 5년 뒤 얘를 만들기 위해서 매 기간 얼마씩 적립할까요? 얼마씩 불입할까요? 왔던 게 거꾸로 넘어가잖아요. 거꾸로 그림. 그럼 이 공식도 역수만 채주네. 바꿔주면 돼요. 역수. 역수만 채주면 돼요. 그래서 금액 곱하기 공식 하게 되면, 자, 답은 나왔죠? 답은 만원씩 5번이지. 그러니까 뭐, 만원씩 되겠지. 그러니까 뭐지? 요거 만들려면 매년 만원씩 불입을 하면 됩니다. 이거 바로 감채 기준계수가 돼요. 자, 비교 되시겠죠? 매년 만원씩 5년 후 하게 되면 연금의 미래가치. 5년 뒤 얘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씩 불입하느냐? 거꾸로 감채 기준계수가 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조금 어려웠을 거예요. 이제 5번, 6번. 진짜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자, 연금의 현가계수다. 얘가 뭐냐? 자, 개념 보겠습니다. 개념 보시면. 연금의 현가계수는 밑줄 두개 되어 있죠. 매년 얼마씩 밑줄 되어 있죠. 얘가 바로 연금. 연금이 되고요. N년 동안 받게 될 연금을 또 밑줄 되어 있죠. 일시불로 환원 밑줄 되어 있잖아요. 매년 얼마씩 일시불로 환원. 이런 단어만 나왔다면 모두가 연금의 현가계수를 가리킵니다. 이러니까 어려워요. 어려운데 그림으로 확인. 그림도 좀 어려워요. 기간 5년 잡았을 때. 자, 3번은 연금의 미래가치, 5번은요, 연금의 현재가치. 이거 비교합니다. 그러면 이제 3번 그림 볼까요? 이거 옮겨올게요. 매년 만원씩입니다. 매년 만원씩. 이것이 5년 후면 얼마가 될까? 5년 후. 이렇게. 자, 답은 나왔죠? 58,666원이죠. 이렇게.
답은 나왔잖아요. 여기까지가 몇 번? 3번. 즉, 연금의 미래가치. 여기까지가 3번에 3번. 그런데 5년 뒤에 이 돈을 안 받고, 여기서 다시 이렇게 현재 돈으로 받자. 현재 가치를. 이것을 5년 뒤에 안 받고 현재 가치로 받으면 좋겠네. 난 지금 현찰이 좋아. 그러니까 5년 뒤 이 금액을 현재 가치로, 즉 일시불로 환원시켰대. 일시불로 환원시켰대. 따라서 매년 받게 될 연금의 미래 가치를 이때 안 받고 뭐 현재 가치로 환원시켜서 한 방에 받자. 얘가 바로 연금의 평가기수가 돼요. 그래서 공식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 공식 아예 X 돼 있죠. 암기 해본들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예 그냥 X 해버렸습니다. 공식은 무시해버리죠. 사실 공식 대입하게 되면요, 만원 시적금 5번 넣었다 5년 뒤면 58666 타는데 이것을 현재 가치로 받게 되면 이자가 8%죠. 현재 가치가 얼마가 될까? 훨씬 적겠지. 현재 가치는 정확히 39,927원입니다. 그래서 만원 5번 적금 넣었다. 5년 뒤 얼마를 찾아? 58666. 이것을 현재로 가치를 받게 되면 더 적겠지. 얼마가 돼? 39927. 얘가 바로 연금의 현재 가치입니다. 그래서 아주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6번 저당 상수. 자, 저당 상수는요, 여러분이 그 표에다가 6번 하나만 적어주세요. 얘는 어떻게 쓰이느냐? 여기다가 원리금 변동상환 적어주세요. 원리금 변동상환이다. 자, 부동산 금융에서 원리금 변동상환에 구할 적에 바로 저당 상수 이 공식을 쓰게 됩니다. 원리금 변동상환이에요. 그럼 미리 얘도요, 이미 힌트가 나왔죠. 5번하고 역수. 이 그림의 거꾸로입니다. 그래서 거꾸로 해석하자. 그럼 이제 강의 노트를 먼저 보고 그림을 그리겠는데요. 강의 노트를 보시면 두 줄 나와 있죠. 자, 두 줄 보게 되면 두 줄. 자, 두 줄 보시면 일정을 빌렸을 때, 은행에서 대출 받았어요. 은행에서 빌렸을 때 밑줄 돼 있잖아요. 빌렸는데 매 기간마다 갚아야 될 원리금 밑줄 돼 있죠. 은행에서 대출 받았다. 그래서 매 기간 갚자. 이럴 때 저당상수, 즉 원리금 변동 상환입니다. 얘를요 그림으로 그림 봅니다. 기간 5년 잡았을 때. 자, 그러면 예를 들면 여러분의 집이 있어요. 자, 우리 집을 잡히고 은행에서 대출 융자를 받습니다. 그럴 리가 없겠지만, 자, 내 집을 잡혀서 얼마를 융자 받을까? 겨우 39,927원. 말도 안 되겠지. 39,927원을 융자받자. 왜냐하면 거꾸로 생각하려면 이 금액이 나와야 되거든요. 거꾸로 그림입니다. 자, 내 집을 잡혀서 39,927원을 대출받았습니다. 그럼 이때 조건이 어떻습니까? 기간은 5년이지. 이자가 몇 프로? 8%지. 그래서 자, 기간 5년 이자는 8%다. 8%. 이렇게 대출을 받았다면요, 이것이 5년 뒤면 이자를 포함시키면 5년 뒤면 얼마가 될까요? 하면 얘가 됩니다. 얼마가 되지? 58,666원이다. 얘는요
이자가 붙은 금액이죠. 이걸, 자, 요걸 대출 받았다면 5년 뒤 이자 포함해서 이걸 다 갚아야 됩니다. 그럼 이걸 다 갚기 위해서 매 기간마다 계속 원리금을 얼마씩 원리금 갚으면 될까요? 답은 나왔지. 10,000원씩 5번, 10,000원씩 5번 갚으면 되겠네. 이렇게 왔던 그림이 거꾸로 이렇게 거꾸로 돌아갔잖아요. 거꾸로 그림입니다. 그래서 무슨 관계? 역수관계. 역수관계. 공식이 워낙 복잡하니까 일단 얘도 공식 X. 무시해버리자. 그래서 이상의 6개 개수는 여러분들이 개념 두줄 보시면서 그림 보고 계속 또래입니다. 항상 제가 미리 키워드 단어를 밑줄을 다 2개씩 꺼놨거든요. 이 단어를 찾아야 됩니다. 한 번 더 반복해서 본다면, 자, 금액 나오고 5년 후, N년 후 묻게 되면요, 일시불의 미래 가치가 되고, 또 장래 금액 나오고 현재 가치를 묻게 되면 일시불의 평가 계수가 되고요. 매년 얼마씩 나오면서 N년 후 묻게 되면요, 연금의 미래 가치가 되고요. 장래 얼마를 만들기 위해서 매 기간 얼마씩 불입합니까? 하게 되면 감채 기준계수가 되고요. 다음에 자, 매년 10,000원씩 넣었을 때 5년, N년 후에 안 받고 이걸 모두 일시불 환원시켜서 현재 가치로 받자. 현재 가치로. 연금의 현가계수다. 다음에 저당 상수는 은행에서 대출 받았다면 이것을 매 개월마다 얼마씩 원리금 갚아 나갑니까? 저당 상수가 되면서 원리금 변동상환을 가리킵니다. 설명을 다 들었습니다. 그럼 다시 정리하겠는데요. 결국 화폐 시장가치는 몇 번 나왔다? 14번 나왔다. 특히 작년에 안 나왔어요. 올해는 거의 나온다고 보세요. 이런 문제나 계산 문제나 거의 나온다고 보세요. 나온다면 뭘 공부하지? 가장 중요한 거 개념. 제가 분명히 개념을 그림으로 그려드렸습니다. 그림으로. 개념을 잘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수식. 자, 수식은요, 요거 2개는 쉬워요. 학교에서 자주 나오니까요. 잘 나와요. 나머지 공식은 글쎄요, 굳이 안 갈 필요가 있을까요? 해서 가끔씩은 공식으로 묻기도 하지만은요, 여러분들이 이걸 억지로 안기는 부담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 2개만큼은 활용을 잘 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역수. 자, 역수는요, 1번, 2번 역수. 일시불의 내가계수는 일시불의 현가계수다. 얘가 그대로 지문이 나와요. 다시 연금의 내가계수의 역수는 감채 기준계수이다. 그대로 나옵니다. 그런데 역수는요, 얘는 틀린 답이 안 나와. 워낙 쉬우니까. 틀린 질문 안 나옵니다. 항상요, 여기서 문장을 바꿔서 묻죠. 반복합니다. 연금의 내가계수의 역수는 연금의 현가계수이다. X 틀렸지. 바뀌었잖아요. 반복합니다. 연금의 내가계수의 역수는 저당 상수이다. X 틀렸지. 감채 기준계수가 돼요. 그래서 이 역수를 분명히 하시고, 또 저당 상수의 역수는 뭐가 되겠지? 연금의 현가계수다. 그래서 역수 3번, 4번, 5번, 6번은 가능한 자꾸 반복하셔가지고 새겨두는 게 좋아요. 잘 나오니까. 반복합니다. 연금의 내가계수의 역수는 감채 기준계수가 되고, 저당 상수의 역수는 연금의 현가계수가 된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자, 우리 시험은 만약 이런 문제를 묻게 되면 자, 문제를 딱 묻습니다. 다음은 화폐 시장가치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그래서 지문이 5개 납니다. 자, 먼저 1번 지문. 다음에 2번 지문. 3번 지문. 4번 지문. 5번 지문입니다. 자, 지문 만들어 볼까요? 틀린 것은 1번. 미래 가치를 구하는 개수로는 일시불의 내가계수, 연금의 내가계수, 감채 기준계수가 있다. 맞는 말이죠? 5가 됩니다. 1번은 맞는 지문. 2번 지문요. 매년 얼마씩 넣었을 때
N년 후에 찾게 되는 금액은 연금의 내각수이다. 맞는 말입니다. O가 돼요. 3번. 장래 얼마를 만들기 위해서 매년 불입할 금액을 구할 때 쓰는 공식은 감채기금수이다. O 맞는 말입니다. O가 돼요. 4번 질문요. 얼마를 빌렸을 때 매 기간 갚아야 될 원리금 구할 때 쓰이는 것은 저당상수이다. O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이에요. 5번 질문. 연금의 내각에서의 역수는 연금의 현가계수이다. X 틀렸지. 감채 기금계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전반적인 종합 문제를 생각하시게 되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득점을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보았으니까요. 여러분들이 한 시간 들어보니까 어떤 분은 또 한숨을 쉬죠. 어렵다. 당연합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한 번 듣고 한 번에 이해 딱 하면 이거예요. 완전히 IQ가 150이 넘어요. 천재입니다, 천재. 저도 이걸 전부 다 통달하는데, 이걸 들고 계속 제가 공부하면서 가장 쉽게 만든 그림인데요. 계속 고민하고 계산기 두드리고 계속해서 얘를 통달하는데 석 달, 넉 달 걸렸어요. 물이 싸사면 메고요.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 어쨌건 여러분들은요, 절대로 첫 술에 배부르다 하지 마시고요. 털은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빠른 것인데, 그러면 일단 기출문제 풀어볼까요? 오늘 여러분들이 받으신 자료 중에서, 자, 기출문제 확인학습입니다. 여기서 이제 지문 하나만 풀어볼게요, 지문. 그러면 기출문제를 보시면, 자, 1번, 2번, 3번 문제 풀어봅니다. 3번 문제는요, 무엇을 말하지? 언제 나왔습니까? 14회 때. 자, 3번 문제. 1억 원의 주택담보대출을 10% 고정금리로 20년간 매년 원리금 균등산으로 약정하였다. 나왔죠, 이거? 자, 원리금 균등산입니다. 그럼 뭐가 떠오르지? 저당상수. 감 잡히죠? 이때 매년 지급해야 될 원리금, 이거 묻죠? 매년 지급할 원리금 하게 되면, 자, 1억 원 나누기 괄호로 구한다. 이 말은 뭐냐면요. 자, 이때 이것을 구하는 금액은 공式이렇게 나옵니다. 대출금 곱하기 저당상수가 돼. 그러면 매기간 원리금이 나와요. 따라서 금액 곱하기 공식이다. 대출금 금액에다가 저당상수 공식 곱하게 되면 그대로 원리금 나옵니다. 자, 문제는요. 3호 문제는 왜 푸느냐. 대출금이 1억이죠. 1억이잖아요. 그런데 원리금 균등상하니까 곱하기 저당상수인데 지문 보게 되면 나누기 괄호죠. 나누기 동그라미, 나누기. 자, 문제는요, 나누기지. 나누기 동그라미. 얘가 뭐죠? 바로 역수를 묻는 거지. 곱하기 역수가 나누기잖아요. 그러니까 곱하기면 답이 쉬워요. 저당상수만 찾으면 되는데 나누기 괄호하게 되면 나누기 괄호. 그러니까 저당상수의 역수를 묻거나. 역수가 뭐죠? 연금의 현가계수. 그래서 나누기는 역수를 묻더라. 연금의 현가계수. 역수를 물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당상수만 나왔다면 이것의 역수는요, 자동적으로 연금의 현가계수다는 말이 저절로 나와야 됩니다. 자, 이상으로 화폐 상식을 보았고요. 아주 어려운 내용인데요. 어쨌건 1시간 힘들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잘 이해하시면서 항상 키워드를 찾으시면서 이 개수의 개념이 가장 중요한 개념만 잡아버리면요. 웬만큼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무난히 해결이 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 파트를 마치고 자 쉬었다가 다음 시간은요. 교재가 몇 페이지입니까? 199페이지죠. 199페이지 투자분석 기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쉬겠습니다.